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연간 1,0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1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중 37.1%를 차지했는데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2032년에는 248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운수창고나 숙박, 음식, 도소매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뛰어든다는 건데요.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창업 3년 이내 고령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도 140%대로 가장 높아 상당수는 폐업 후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기사입니다. 7년간 2억 관객을 이어오던 극장 관객 수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00만 명 줄은 2,625만 명에 그쳤고 극장 매출 역시 1,400억 원가량 감소했는데요. 넷플릭스 등 OTT보다 비싼 티켓값과 함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게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올 상반기 신규 개봉한 국내외 영화가 406편으로 작년 대비 80편 이상 급감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상영하는 재개봉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현지 사기 조직들이 중국산 인공지능 AI인 딥시크를 활용하면서 사기 범죄가 첨단화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과거엔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기를 쳤지만 이제는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통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고요. AI가 문법 오류 하나 없는 깔끔한 번역은 물론 사기 시나리오까지 다 짜줄 정도로 고도화되면서 주요 총책 자리를 중국인이 꿰찼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환경 등 정보기술 인프라가 중요해지면서 사기 조직들도 칭다오, 수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섞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최첨단 IT 인프라를 확보한 캄보디아의 대도시들이 사기 성지로 급부상 중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땅속 빈 구멍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3개 자치구의 도로 일부 구간을 탐사한 결과 땅속 빈 구멍이 288곳 발견됐고 이 중 61.5%가 지하철 통과 구간에서 나왔는데요. 지하철 역사와 노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출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어서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역사 주변으로 빈 구멍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치역, 둔촌동역, 둔촌 오륜역, 이수역 4곳이 지하수 유출량이 많고 빈 구멍이 집중 발생한 구간으로 꼽혔는데요. 빈 구멍이 여러 곳 발생한 곳은 땅 꺼짐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을 위해선 지하수 배출을 규제하는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문입니다.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배경과 유사한 풍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해변 열차와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이 차도 무단 진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해운대구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고요. 한국어와 다양한 외국어로 보행자 이동을 안내하는 스마트 신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